면밀하게 미래부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? 단통법 자체가 의원님들 입법으로 사실 이렇게 운영될 줄.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단통법 문제, 또 카톡 감청 여러 가지 이슈로 곤욕을 치렀는데요. 얼마 전에 의원들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급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입법은 당신들이,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해놓고 나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,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.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응원하기도 했죠. 그런데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 발언이 과연 적절한지 좀 파고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일단 화제가 됐던 그런 최 장관의 발언 내용, 그게 뭐였죠? 정확하게? 예, 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 정도가 지난 13일의 일이었었는데요.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하도 여론이 안 좋자 의원들이요, 최양희 장관에게 이 단통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느냐, 그리고 소비자 편에 서야지 왜 이통사 편에 서느냐,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. 자, 그러자 듣다 못한 최 장관이 단통법 자체가 의원님들 입법으로 제정된 거다, 이렇게 쏘아붙였던 거죠. 예. 자,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 캡처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요, 뭐 통쾌하다, 장관이 도대체 무슨 죄냐, 의원들 참 뜨끔했겠다, 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. 예.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대표 발의자 보면 분명히 의원이니까 의원들이 해놓고 왜 장관만 몰아붙이냐. 그래서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죠. 예, 맞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, 이 법안, 단통법 법안의 대표 발의자 분명히 조혜진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 맞다는 이야기인 거죠. 자, 하지만 그런데 이게 순전히 정말 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냐,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표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이 단통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됐느냐 하는 표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그 시작은 2012년 12월에 대통령 대선 공약, 그러니까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라던 공약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자 인수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. 그러면서 지난해 4월과 5월 미래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. 예.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5월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10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. 예, 이것만 놓고 보자면 이건 사실 정부의 정책이었고, 예. 그죠? 그걸 조혜진 의원이 받아서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청부 입법을 했다,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면요, 이제 2013년 4월과 5월 14일 미래부 업무 보고와 또 미래부 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요,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항목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, 그러니까 단통법을 제정하겠다, 뭐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나서 바로 2주 뒤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에서처럼 바로 법안이 발의가 됐던 거죠. 예. 자,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서 캐묻는 의원이 있었는데요. 최양희 장관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직접 한번 보고 가시죠. 예. 의원 입법 형식을 띈 사실상의 정부 입법 추진하는 건 맞죠? 네, 단말기 통법은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. 자,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, 예. 그죠? 미래부에서도. 근데 정부 입법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이른바 의원에게 청부 입법을 하는 것에서 어떤 이점이 있나요? 예, 맞습니다. 이게 잘 아시다시피 법을 새로 만들거나 또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예. 하나는 의원이 입법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정부가 입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의원 입법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예. 아주 단출합니다. 하지만 이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요, 지금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입법을 하게 되는데, 굉장히 복잡하군요, 이렇게 보니까. 무려 이게 11단계나 됩니다. 예. 자, 그러면서 이 단계를 다 거치는데
거의 반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윗선의 의중이 담긴 어떤 법안을 빨리 긴급하게 처리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의원 입법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.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점이 있겠죠. 그렇다면. 물론입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.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얘기로 대신해서 듣겠습니다. 그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별로 싫어할 이유가 없지. 자기가 발의를 하는 거니까. 행정부 행정부대로 절차 생략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고. 입법부의 의원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좋고, 또 행정부한테 또 나름대로 역할, 자기 존재감을 보일 수가 있고, 뭐 그런 거지. 잘 들었습니다.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얘기가 들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 단통법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청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좀 그 본회의라든가 어디서 좀 점검해 볼 만한 그런 기회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? 단통법이 본회의에 올라간 것 지난 5월이었습니다. 자, 반대표가 그 당시에요.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반대 토론자도 없이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. 국회가 워낙에 오랜 기간 파행을 겪었던 터라 다른 법안들에 이제 슬쩍 끼어서 처리된 면도 있었고요. 또 의원들이 정부 말만 믿고 그냥 통과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청부 입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단통법 논란이요. 정부가 뭐 했냐면 몰아붙이는 이 국회의원들과 또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장관의 책임 미루기. 정말 의미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. 김필규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